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꼭 닮은 아이 하나 낳아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바라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나타났거든요. 왜 낳은 게 아니라 나타난 건지 궁금하시죠? 저와 남편은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먹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하자마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메뉴는 비빔밥이었죠. 둘 다 산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서 그런지 제일 좋아하고 많이 먹은 밥이 비빔밥이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비빔밥 장사를 하자고 했죠. 뜨끈하게 끓여낸 맑은 묵국에 김치 하나만 잘해서 찬으로 내면 되는 메뉴이지만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 손질하려면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어요. 무, 고사리, 배추, 도라지, 호박, 시래기, 육회, 달걀까지 모두 준비하려면 새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일을 끝내야 했죠. 그래서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우면 가게 열 준비를 하기 위해 일찍 나온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 늦을 수 없었기에 부지런을 떨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부부가 하는 가게라며 손님들이 못 믿어했지만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 어떤 날은 배달도 밀릴 정도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라 투박한 저의 솜씨가 마치 어릴 때 먹던 어머니 손맛 같다며 매일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정도였죠. 가게가 자리를 잡고 나니 저와 남편은 어느새 30대에 들어섰습니다. 특별히 미룬 것도 아닌데 아이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했죠. 그러다 제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이가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달 달력을 보며 날짜를 확인했고 아침마다 몸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아이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달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조금씩 배가 아프더니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편해지자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 상태면 정상적인 임신이 어렵습니다. 난소 기능이 크게 손상되어 있어요. 수정이 일어나더라도 착상이 힘들고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손을 잡고 사실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남편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바랐는지 너무 잘 알았기에 더 가슴이 미어졌죠. 우리 부부가 아이를 기다렸던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제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제시한 여러 치료 방법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러나 치료가 진행될수록 제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곁을 지켰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다른 사람들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임신 소식, 가족들의 손주 이야기, 길을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가슴을 저리게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아이를 바랬지만
현실이 그 꿈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번번이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잔인하게 느껴지면서요. 그렇게 수개월, 수년이 지나며 제 안엔 깊은 슬픔이 자리 잡더군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이를 품는 몸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는 있구나. 비록 제 뱃속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사랑과 돌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깨달음은 쓰라리면서도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인생의 길이 항상 바라는 대로만 흐르진 않지만 사랑은 형태를 달리해 언제든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배운 순간이었으니까요. 1989년 겨울, 눈보라가 온 동네를 뒤덮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반 위에 눈을 쓸던 중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피다 보니 작은 보찜이 눈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불이 돌돌 말려 있더군요. 조심스레 눈을 헤치자 작은 아기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보다 큰 짐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고 아기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소리내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와 그 옆에 짐가방까지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짐가방을 뒤져 아이에게 분유를 타서 먹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를 본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이의 부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앞에 놓인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아이 부모를 기다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날 이후 저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논 끝에 아이를 우리 호적에 올리고 아들로 키우기로 했죠. 아이는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이름은 민수라고 지었습니다. 민수가 저희 호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기관을 통한 것이 아니었기에 떼야 할 서류도 많았어요. 집 앞에서 발견한 아이였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법원에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저와 남편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즐거웠습니다. 저희에게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기쁨이었으니까요. 아이가 울 때마다 달래느라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아이가 한 번 웃으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깨르르 웃을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죠. 저희 부부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는지 종종 감기에 걸릴 땐 있었지만 크게 아픈 적은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뒤집기, 걷기, 말하기, 모든 게 다른 아이들보다 빨랐죠. 주변에서는 다들 민수는 천재야, 영재야 하며 놀랄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5살에 한글을 다 떼더니 책을 읽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구구단을 다 외워서 초등학교 때는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것만이 아니라 항상 밝고 예의 바른 아이라며 우리 아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기르는 기쁨이 더 커졌죠. 신바람이 나서 가게 일을 할 수 있었고 지치고 힘들어도 아이를 보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학교를 마친 민수가 저를 향해 달려오며 엄마 하고 웃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제 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었고 더 나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이에게 더 나은 학업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조금 더 큰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요.
때마침 가게도 확장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기에 분점을 낼까 본점을 옮길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위해 가게와 함께 집까지 이전하기로 한 거죠. 그곳은 시장 상인들보다 아파트 주민이 많은 지역이라 새벽 장사보다는 점심 장사가 더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덕분에 아이 뒷바라지를 하기도 훨씬 좋았죠. 전에는 새벽에 나가야 해서 남편이 저를 가게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새 가게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부부가 함께 가게에 나가면 되었으니 아침에 온 가족의 얼굴을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직원들도 새로 생겼어요. 직원은 총 3명이었는데 그중 1명이 미영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고 손도 야무지며 싹싹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오래 일하지 않았는데도 금세 가까워졌죠. 미영은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특히 저를 잘 따르더군요. 부모 형제가 모두 먼 타지에 있고 의지할 사람이 없던 저는 그런 미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정이 갔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정도였어요. 연예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같은 시시한 주제였지만 미영과 저는 죽이 잘 맞아 항상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제가 물었어요. 미영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실한데 왜 결혼 안 해? 집에서 결혼하라고 안 해? 제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집은 연락 끊긴 지 오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영이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주었죠. 그 후로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요. 명절에는 일부러 더 보너스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제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마치 사장인 것처럼 가게를 챙겨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가게 일에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를 더 챙길 수 있었고 아이는 더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아이가 전국대회에서 상을 탔다며 받아왔고 학교에는 현수막이 걸렸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너무 좋아 발을 동동 구르며 학교 앞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죠. 그 사진을 뽑아 가게 계산대옆 벽에 붙이면서도 아주 신났습니다. 그걸 본 미영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아들 덕에 돈 버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우리 민수에게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 여기 이사 온 건데 우리 민수가 복덩이라 가게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면 그런 예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올케가 지금 임신 중인데 태교 좀 제대로 하라고 하게요. 순간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임신, 태교 같은 것 없이 얻은 아이가 민수라는 사실을 들킨 것 같아서요. 방금 전까지 웃던 제 얼굴이 한순간 달라지고 말았죠. 제 표정이 달라지자 이상함을 느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러지 말아야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이 학원을 마친 아이를 데리러 간 사이 저는 가게에 홀로 남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때 퇴근한 미영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장님이 이러고 계실 줄 알았다니까요. 미영의 말에 저는 모든 것이 들킨 것 같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울자 미영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더군요.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더 많이 울었어요.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왔던지 간에 민수는 온전히 제 아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와 특별하게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질문을 받고 흔들린 제 자신이 밉더군요.
미영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도 훌쩍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전에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느라 불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이를 낳으셨구나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아이를 입양하셨군요. 그러면 어때요?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를 잘 키우고 계시면 되죠. 미영의 그 말에 저는 꺽꺽 소리까지 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만난 그날에 대해 털어놓았죠.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미영은 깜짝 놀라는 듯 하다가 묻더군요. 여기에 가게 차리기 전에는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죠? 아이도 그 가게 앞에서 만나게 되셨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준 남편이 저를 데리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돌아온 것을 보고 인사를 하며 일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고 놀라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이 터져 울고 있었고 미영은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낮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앞으로 우리 민수에 대해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울 거야? 마음 굳게 먹기로 했잖아. 이렇게 약하게 굴면 아이 마음은 어떻게 잡아줄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민수 부모야. 부모가 단단해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단단하게 아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조금 진정되자 남편은 잠깐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나가더군요. 저는 마신 술상을 치우며 정리를 하고 있었고 다음 날부터 아무렇지 않게 다시 아이의 엄마이자 가게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미영을 만나면 간밤에 한 이야기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고요. 그런데 평소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던 미영이 출근 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만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받은 또 다른 직원의 말로는 고향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다 했다는 말을 전하더군요. 미영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정을 주었던 저였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좀 오래 일하기는 했잖아. 평소와 달리 남편의 냉정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이 나오지 않으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늘어 힘들기는 했지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은 직원이 일을 배울 때까지는 정신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미영에 대한 생각도 서서히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수재들이 모인다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남편과 저에게 반항 한 번 없이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이유 그 자체였죠. 그런 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은 날에는 케이크를 놓고 축하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성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작은 부분도 챙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밝지 않아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지내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돌아오는 아이의 말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저 입양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아이에게 어떤 말도 못하고 아이를 와락 안았어요. 아이는 펑펑 울면서 동사무소에서 뗀 서류를 내밀더군요. 주민등록증이 나온 기념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등본도 떼고 초본도 떼다가 가족증명서도 뗐어요. 주민등록증이랑 같이 놓으려고요. 그런데 가족증명서에 제가 입양된 것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놀라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엄마, 진짜 저 입양아예요? 그렇게 묻는 아이에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를 만난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아닌 적 없이 그랬어.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의 이야기부터 하게 되었죠.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이는 제 손을 잡고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감사해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온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가방을 챙겨 학원으로 향하더군요. 그런 아이가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아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와 있었던 일을 전했고 며칠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 눈치를 보며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더라고요. 전처럼 잘 웃고 남편과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와 계속 전교 1등을 했고 결국 수재들만 간다는 서울대에 한 번에 합격해 주었어요. 그런 아이가 자랑스러워 남편과 저는 가게에 현수막을 크게 걸고 손님들에게 떡을 돌리며 잔치를 했습니다. 다들 아들 잘 키워 좋겠다며 축하해 주셨죠. 아이는 저희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서울대 갔어요.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그런 아이가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 준 것이 새삼 더 감사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아이는 속으로 많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2학년을 마치더니 다들 그렇게 한다며 군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이가 괜찮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 저 생모를 찾아보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주저앉은 저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며 아이에게 말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랑 아빠가 조금 놀라서 그러는데 시간을 줄래? 언젠가는 네가 그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갑작스러워.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답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직접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느라 했던 행복한 고생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았죠. 눈물만 나고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수년 전 가게에서 일하던 미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그만두기 전날 말이야. 당신이 울고 그러던 날. 담배 피려고 가게 뒤편으로 가다가 보니 공중전화에서 미영이가 통화를 하더라. 휴대전화 두고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게 이상해서 인기척 내지 않으려 했지. 막 펑펑 울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에 통화를 들었는데 우리 민수 이야기였어. 아무래도 그 아이인 것 같다면서 울더라고. 내 생각이 맞다면 미영이가 아마 우리 민수의 생모이지 않을까? 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막 치더라고. 여기서 일 못한다고 그만둬야 하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낼 곳 좀 알아봐 달라면서 전화를 끊었어. 그러더니 내가 있는 곳 반대 방향으로 가더니 다음날 안 나온 거야. 어차피 떠나기로 한 사람이니 나는 그걸 지켜주기로 했어. 나만 모른 척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더라. 우리 민수 친모가 미영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고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온 이야기를 하니 미영이가 놀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 마침 들어선 남편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 미영이가 그렇게 놀란 게 이상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자 남편은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아닐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 미영이를 찾아보자. 찾아보고 아니면 다시 찾아야겠지. 아이가 궁금해하잖아. 우리 아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잖아. 친부모 찾는다고 우리 민수가 우리 아들이 아닌 거야? 그런 거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혹시나 아이 부모가 데리러 오면 아쉬워도 아이를 돌려보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와 아이가 함께한 20여 년의 시간을 믿기로 했죠. 여전히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축복이고 사는 이유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고 거실에 나가 아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생각으론 네 생모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몇 년 전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미영이라는 여자였지.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고. 그렇게 미영이에 대해 아이에게 전하기 시작하더군요. 아이는 남편의 말에 아무 반응도 없이 듣기만 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아이는 여전히 생모를 찾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이 부족해서 친모를 찾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저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제가 입양아인 것을 안 이후로 제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 계속 궁금했어요. 혹시 나쁜 사람들이 낳은 건 아닌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했고요.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잊으려고도 했죠. 그런데 군대 가서 제 자신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저를 낳은 사람들이 더 궁금하고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서운하신 것 알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면 더 잘할게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랬는지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이는 저희에게 말하기 전부터 혼자 알아봤는지 척척 일을 진행시키더군요. 가게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력서를 들고 망설임 없이 흥신소를 찾아갔고 그곳을 통해 미영이 지내는 곳을 알아냈다며 연락을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아이는 마침내 미영을 만났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몇 번을 설득한 끝에 만나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미영을 만나기로 한 날 아이는 아침에 나가기 전부터 긴장한 듯 보였어요.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서로 제대로 마주한 적은 없었기에 미영의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어쩌면 미영도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둘이 오랜 시간 지나 만나는 자리를 앞두고 저도 긴장이 됐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기로 했기에 마음만 졸일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저와 남편이 함께하면 아이와 미영이가 솔직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기 힘들 것 같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을 나서자마자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려운 자리일 수 있는데 아이를 홀로 견디게 한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루 종일 아이 생각만으로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전화라도 먼저 걸어볼까 싶다가 아이 입장을 생각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으로 돌아와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오래도록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는데 저를 보더니 더 울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등을 토닥이다 보니 아이 유치원 때가 생각났어요. 친구랑 싸우거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그렇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거든요. 그러다 마음이 풀리면 퉁퉁 부은 눈으로 배시시 웃었죠. 저는 그런 아이에게 바나나 우유를 건네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나나 우유 사줄까? 그러자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배시시 웃더군요. 그러더니 미영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미영이 먼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는데 자신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점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미영도 별말을 하지 않자 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눈 오는 날 그 길에 버리셨어요? 민수야, 나는 19살에 널 낳았어. 내 주변 모두가 출산을 반대했지. 너의 생부도 너를 낳지 말라며 나를 떠났어. 아주 매정하게 떠났어.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는 달라지더라.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돈으로 술 마셨어. 어떻게든 그 남자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다 했지. 결국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이 생각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내 안의 생명은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집을 나와 너를 낳으려고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 지내기도 했었지. 너를 낳기는 했는데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더라고. 시설에서도 너를 낳자마자 입양시키라고 하더라. 그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그런데 저질문은 너를 보고 도저히 떼놓을 수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지. 추운 날 너를 안고 다니다 보니 현실이 보이더라. 추위와 굶주림이 말이야. 혹시 몰라 시장에 들어섰는데 시장 아주머니들끼리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어. 젊은 부부가 장사도 잘 되는데 아이가 안 생겨 걱정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집에 너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어. 인심 좋고 성실해 보였거든. 3일 동안 그 집을 관찰했지. 그러다 새벽부터 문을 여는 것을 알게 되었고 때마침 눈이 내리는 날이라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사장님을 보고 너를 내려두었어. 그리고는 멀리서 너를 데려가는지 지켜봤어. 예상대로 너를 데려가시더라. 그 후 나는 그 지역을 떠나 여기저기 일을 다니며 살았어. 정착하려는 욕심 없이 그저 먹고 잘 수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러다 너를 다시 만난 건 그냥 우연이었어. 생각도 못했지. 비빔밥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했지만 같은 집인 줄도 몰랐어. 사장님도 너무 달라지셔서 너를 안고 들어가던 분인지도 못 알아봤거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장님이 아들을 입양하신 걸 알게 되었고 그 아이가 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도망치면서도 네가 행복하게 잘 자란 걸 보고 마음이 놓였어. 사장님이 자랑하셨던 아들이 너라는 걸 알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 내가 너를 키웠다면 어떻게 그분들처럼 했겠니? 아이는 미영의 말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곧 그녀의 고단했던 삶과 희생의 눈물을 흘리며 연민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걱정은 어느새 사라졌고 오히려 친모의 미영을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안심이 되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키우기 싫어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었고
저와 남편이 자신을 거두어 준 것도 너무 감사했다고 하면서요. 그분은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으시대요. 그냥 서로 잘 살자고요. 엄마랑 아빠가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걱정도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잘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 울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감격하기도 했고 그분도 불쌍하고요. 흥신소에서 알아본 바로는 아직도 여기저기 일하시면서 떠돌아다니신대요. 그러면서 가끔 보육원이나 미혼모 센터 같은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오신대요. 아마 버는 돈도 그런 곳에 거의 쓰시는 것 같대요.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하던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란스러울 아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아이는 그 어떤 요구도 저에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미영과 아이가 다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미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며칠 고민 끝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속 어딘가가 울컥하더라고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목소리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영이 가게에서 일할 때 늘 웃으면서 사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하던 그 음성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씨, 저 민수 엄마예요. 제 말 한마디에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군요. 숨죽인 듯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와 만나던 그날 사장님이 배려해 주신 이야기 다 들었어요. 민수한테 저도 들었어요. 어렵게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날 이후로 아이가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요. 자신을 낳아준 분이 좋은 분이라 다행이라면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둘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제가 찾아뵐게요라고 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로 나가 조금 기다리니 미영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해 보이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왜 저한테 높임말을 쓰세요? 전처럼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민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생모라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잘 자랐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바르더라고요. 예전에 사장님이 자랑하실 때는 그런 아이가 어디 있나 싶었는데 정말 말씀보다 더 멋졌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잘 컸더라고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는 미영의 손을 저는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예전보다 더 차갑고 거칠게 느껴지더군요. 수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요. 제가 손을 잡고 고개를 든 미영의 얼굴은 나이에 비해 주름도 많았고 흰머리도 많아 나이도 더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미영의 모습에 잠시 말을 못하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미영 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영 씨를 이해하고 감사해 하더군요. 그리고 안쓰러워하고요.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당신이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사장님, 그 아이가 행복하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아이가 제 뱃속에 생긴 날부터 저는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았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아이를 가진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눈 내리던 새벽, 아이를 두고 돌아설 때 제 마음은 이미 죽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 저를 찾아 제 앞에 와줬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네 분께서 허락해 주셨다면서 아이가 오는데 손도 못 잡아주고 보내야 했어요. 괜히 욕심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미영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질투, 미안함, 안도, 그리고 이상한 동질감이 섞여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주고 낳아준 사람이고, 저는 그 덕분에 아이를 만나 키우는 행운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었죠. 미영 씨, 우리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게 참 다행이에요. 저는 민수가 당신을 만난 후로 더 단단해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장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걸 바라겠어요. 괜히 제가 사장님 가족 사이에 끼면 민수가 더 혼란스러워질까봐 두려워요. 물론 미영 씨 말처럼 민수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민수는 미영 씨를 봤잖아요. 저에게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민수는 미영 씨의 존재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자신을 비록 키우지는 못했지만 보육원이나 미혼모 센터에 기부도 하고 봉사를 하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진심을 의심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아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 어색하더라도 함께 식사하고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되는 게 그 아이에게 가장 건강한 모습일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볼게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게요.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아이 옆에 있어 볼게요. 혹시나 아이나 사장님 네 분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실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떤 미련도 가지지 않고 떠날게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이를 마주본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이가 가족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곤 했죠. 남편은 그런 아이와 호흡을 맞추며 크게 웃었고요. 저와 미영은 그런 아이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점점 그런 만남이 편해질 무렵 모두 함께 산책을 하다가 아이가 문득 그러더군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진짜 복이 많은 아이인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 말에 저와 남편 미영은 동시에 아주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함께 녹아 있었죠.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한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만난 것도 좋았고요. 저도 우리 모두가 아이를 사랑하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기도 했죠. 우리 아이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영도 아이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한 번도 아이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은 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요. 아이는 그런 자신의 생모를 단순한 과거 인물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점차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이해심을 가진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느끼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이를 받아들였던 그 작은 생명이 기적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아이가 생모와도 그리고 저희 부부와도 끈끈한 가족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도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 모든 기적이 아이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아이는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음속 혼란과 호기심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저와 남편에게 쏟아진 사랑을 깊이 느끼며 늘 우리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자라줬어요. 성적은 전교 1등, 서울대 합격이라는 성취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성실함과 감사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뒤 아이가 스스로 친부모를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을 때는 솔직히 서운하고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아이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면 그의 호기심과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고 긴장했지만 미영은 자신의 어려웠던 삶과 선택,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진솔하게 전했기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미영의 진심과 희생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고 그 마음속에는 연민과 감사가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 후 미영을 점차 가족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도 아이가 소중했기에 가능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식사를 함께하고 산책하며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쌓는 과정은 쉽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들보다 더 많아요라며 행복하게 웃었고 그 말에 우리 모두 크게 웃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며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길과 선택이 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가 중심에 있으면 사람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는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이는 두 엄마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였고 이제는 번듯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구나.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 생각 속에는 감사와 행복이 가득했고 미영 또한 아이의 삶 속에 조용히 녹아들며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품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는 과거의 상처도 혼란도 그리고 성장의 기쁨까지 모두 담겨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도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입니다. 민수야, 넌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그리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만나 사랑과 이해, 용서와 감사로 단단하게 이어진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지는 가족인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다정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소중하고 귀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행복한 가정에서 더 행복해지실 거고요. 감사와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